좌파라든가 이게 또 안 되면은 또 이 길을 틈타가지고 또 소위 우파라고 그러는 또 이제 그런 당이 차지해서 우리가 더 잘한다 했는데 결국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렇죠. 다 보면요, 전부 다 좌파 지식이에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 목사바 교회 가보면 뭐예요? 하나님 최고로 하잖아요. 예수 최고로 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저 시달단 안 봐도 돼. 공자 안 봐도 돼. 맹자 안 봐도 돼. 예수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만 그냥 따르면 돼. 그러면 무조건 내가 선물 받는다 그래.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면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파죠. 완전히 한쪽에 치우쳐 반쪽짜리 지식만 가지고 사람을 지금 이끌어가고 선동하는 지금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도파가 있어요. 그 도파에 도인이 있어. 도파가 어째요? 도경이 최고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인들이야. 좌파 지식인이 되거든. 그러면 세상은 온통 지금 좌파만 있는 거지 좌우파를 아우를 수 있는 진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진보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달라지죠. 그럼 진보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30% 중간층 지식인들 여기서 나와야 돼. 절대 위에서 우파에서는 절대 나올 게 아니거든. 우파는 어떤 거야? 힘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 어떤 기획안을 내면은요, 이 기획안에 맞게끔 보고, 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절대 지식으로 갖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행동은 누가 하냐면 중간층 지식인들이 행동하는 거지. 저 위에 있는 우파, 그죠? 보수라는 저 우파들은 절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열 수 없어가지고 몸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럼 더 위에 있는 잘 힘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밑에 중간 지식인들이 어떻게 실력을 갖춰가지고 진보가 돼가지고 기간을 올려야 돼. 기간을 올리면 저기서 우파에서 어떻게 보수에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투자한 거 가지고 밑에 어떻게 해요? 이 40% 국민들한테 힘없는 국민한테 보람을 돌려주게 되면 위에 있는 저 어떻게 해요? 우파, 보수는 누구한테 지금 존경을 받아요? 중간 지식인한테도 30% 존경을 받죠. 그 다음 밑에 40%한테 존경을 받으면 70%가 전부 다 저 우파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럼 또 좌파, 지식인들은 어떻게 돼요? 지식인들은 뭔가 보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밑에 40%한테도 존중받죠. 그 다음 위에 우파 30%한테 존중받죠. 그럼 몇 프로예요? 70% 존중을 받아요. 그러면 중간 지식인들은 존경은 아니더라도 존중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파 상책 있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중간에서 역할을 했어요? 중간에 있는 중간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기 우파한테 30% 존중을 받고 밑에 40% 백성들한테 존중을 받으니까 70% 내 존중을 받으시 이 어마어마한 힘이거든. 그러면 우파도 70% 존경을 받고 중간 지식인도 70% 존중을 받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떻게 돼? 정확하게 바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누가 지금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중간 지식인들이. 이 진보라는 지식인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못하면요 절대 이 나라가 또 이 인류가 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지식인들 30%가 역할을 해줘야 돼. 근데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도 멈추고 아래도 멈춘 거예요. 그럼 위 아래가 멈추면 누구 책임이에요? 중간 지식인들.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그죠? 희생을 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지식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발을 해내잖아. 그럼 다 뒷바라지 했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저 밑에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전부 다 노동을 해가지고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그 보람, 그거 갖다 값어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위아래에서 눌려가지고 뭐가 돼야 중간 지식인들이 샌드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압박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우파에서 상층에서 쪼아 들어오고 밑에 40% 백성들이 쪼아 들어오니까 가운데 있는 중간 지식인들 어떻게 돼요? 납작하게 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식인들의 순환시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왔거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상층에도 존중을 받고 하층에도 존중을 받아가 중간 지식인들이 어떻게 70%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역할은 누구예요 지금? 지식인들.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이만큼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지식인 홍익인간들이 이만큼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희생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 국민들 40%가 힘없는 무식한 백성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이만큼 지식을 가족에 만들어놨으면 그 지식을 내 먹고 사는데 써야 돼요? 내 잘났다 해야 돼? 그게 아니죠. 이게 원동력이 어디서 왔냐? 밑에서 왔기 때문에 밑에서 전부 다 보람을 만들어줘야지만 이 나라가 정확하게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 뭐냐면 중간 지식인들의 역할이라. 못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멈췄다니까. 네.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예전에 조선이라든가 고려라든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었을 때는 딱 계층이 딱 있어가지고 위에는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사실 계급이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사라지고 사실 이제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파워가 이제 저 사람이 돈 많으니까 상층이고 돈 적으니까 하층이고 뭐 돈이 어느 정도 있어 주마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잘못된 잣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계층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사회가 좀 아구가 잘 안 맞게 흘러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대부분 사람 지식인층이고 그런 이제 너무 돈에만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중간에 자기가 어디 포지션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이게 시스템이 중간에서 흘러가는 건데 이제 중간 지식인층이 내가 돈으로서 상층 가야지 하니까 계속 비리라든가 이런 거 계속 만들고 이런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상중하를 설명하면서 중간 지식을 설명했거든. 근데 위에 잘 사는 사람 설명했죠. 그 밑에 하층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 요걸 정확히 따르게 빼가서 다 가져가면 국제사회 똑같은 거예요. 왜 축소판이거든. 국제 선진국 30% 있잖아요. 그죠? 잘 사는 나라가 있잖아.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간쯤 사는 나라가 있거든. 이게 사람들이 중간층 지식인들이 이게 바로 계층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 그 밑에 하층 40%는 뭐예요? 못 살고 힘없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럼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상층에서 선진국의 30%가 잘 사는 나라들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식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어, 돈을. 그래서 선진국 아니에요? 사회 인프라 잘 가지고 있고 경제도 충분하게 있으니까 이 경제와 기술 발달된 거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것 지금 못 찾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선진국 30%는 중간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 30%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돼. 이 나라 30% 뭐냐면 동남아시아에 지금 있는 거죠. 그죠? 몸통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매일 30%맨 위에 뿌리가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30% 선진국의 맨 발바닥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이 70%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거든. 그럼 3대 7이 정확히 만든 거예요. 그럼 30% 선진국은 잘 사는 나라고 70%는 전부 다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거든. 그 중간에 뭐냐면 중간치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 그러면 중간치 30%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중간 지식인 했잖아요. 그러면 이 30% 역할이 뭐냐면 중간적 지식인이 돼야 돼. 그죠? 그래야지만 이 지식인들이 이 나라들이 중간치 있는 나라들이 뭔가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사회에다가 선진국에다 이 기획안을 갖다 딱 보고해가 올리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창구문을 다 열어본다고. 그럼 여기다 딱 투자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뭐냐면 이 30%들이거든. 대한민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요 30%의 중간치 있는 나라들이 요 나라들이 전부 다 지식인들이니까 이 나라들이 요걸 받아가지고 전부 다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어디다 힘을 써야 돼? 위에서 힘 쓰는 게 아니고 위에는 어떻게 투자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장 발전하면 되는 거고 밑에 40%못 사는 나라 있어요. 힘없는 나라. 여기 못 살고 힘없는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맨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잘 사게 되는 거지. 30% 이미 잘 사고 있는 거고 중간에 사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못 사는 나라가 있으니까 값이 어떻게 돼? 70%가 잘 사라지면 값이 어우러져 가지고 전 나라가 어떻게 전부 다 평화시대가 열리는 거지. 그러면 평화시대를 열려고 그러면 누가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인류에서 우리 지금 해동 대한민국 요 30% 중간치 사는 나라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럼 아까는 그거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밑에 힘을 쓸 수 있고 위에 힘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요거 원리만 하더라도 계층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 지식인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일꾼이라는 걸 정확히 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디 써야 돼요? 전 국민한테 얻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뭔가 발표를 하고 내가 뭐 설계를 해가지고 뭐 지가 일을 세가봐야 하려고 하면 절대 이건 안 풀리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민들이 이 나라에 주니까 아이디어 내고 기획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40%한테 뭐 하냐면 공모전을 하면 돼. 근데 공모전 하대요. 뭐 띄엄띄엄 뭐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표들이니까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일꾼들은 갖다가 그거 갖다가 저가 설정하고 저가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처음부터 공모전을 내가 딱 띄워버리면요. 이거 1등 당첨다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딱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걸 갖다가 공모전에서 기획안을 내가지고 새로운 어떤 멋진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나라의 정치 운영한테 반영을 하니까 국민들하고도 어떻게 힘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는 거지. 마찰 생길 일이 절대 없는 거죠. 근데 왜 마찰이 생기고 잘못돼요? 정치인들이, 일꾼들이 저가 만들어가지고 저가 기획해가지고 저가 만든 거냐.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발표만 해버리고 저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갚아버리는 거야. 국민들은 나중에 보니까 저런 일을 하고 있었네. 국민들은 잘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일 다 터지고 나면은 그때 돼서 국민들이 막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꾼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역할을 해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디를 여는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정치인들, 이 나라의 국민들, 주인들이 그 아이디를 열 수 있는 거지. 일꾼들은 절대 그걸 열 수가 없어요. 일꾼들은 어떤 게 나오면은 그걸 갖다 국민들한테 공모전을 해가지고 딱 주면은요, 국민들이 안 해요. 그럼 공모전에다 상금 둘째 문제라도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식인이 좀 많아요. 어? 이 30%가 어마어마한 지식인들인데, 질량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가 다 틀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면요, 공모전에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나라는 그냥 정치는 그냥 스스로 되는 건데, 일꾼들이 지금 정치를 하려고 그래. 일꾼들은 일꾼들이지. 정치인들인데 분명히 국민들이라니까. 국민한테 아이디어 기획안을 낼 수 있도록, 어떤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공모전을 하면요, 이거는 국민들하고 서로 어떻게 융합해서 정치를 해 나가는 거라. 근데 지금 정치는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들이 주인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주인이라. 대통령이 주인이고 장관들이 주인이라. 자기네들 마음대로 국민들 좀 끌고 가고 있거든. 그래서 절대 공모전은 안 내는 거죠. 우리가 당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국민들 이렇게 따라오라는 걸로 지금 가버리는 거죠. 그럼 정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반발하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들하고 융합해가지고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들한테 어떤 공모전을 내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거 갖다 풀어나가는 거죠.